요즘 네이버 블로그 하는 분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. 아, 통검 죽었다. 이제 블로그 노출 어려운 거 아니야? 네이버 통합 검색 방향이 최근에 확 바뀐 건 맞아요. 그래서 예전처럼 블로그만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노출시켜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. 오늘 딱 간결하게 세 가지만 정리해 볼 거고요.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도 한번 보여드리고 꿀팁 정보도 영상으로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What are you saying? 첫 번째, 통합 검색의 변화. 이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에 뷰탭이라는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. 블로그나 카페처럼 사람들이 직접 쓴 글을 뷰 영역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는 형태였어요. 그리고 그 뷰탭이 한동안은 스마트 블록이라는 형태로 보여졌잖아요. 주제별로 각각 글을 묶어서 통합 검색에 먼저 노출해주는 방식이었어요. 그런데 최근 이 스마트 블록이라는 화면 형태가 키워드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할 거예요. 이 네이버가 포스팅을 선별해서 노출시켜주는 그 기준이나 방식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.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. 또 네이버에서도 블로그 검색은요, 앞으로 이 다이아 모델 위주로 적용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블로그 지수, 최적화 같은 말들이 점점 힘이 빠지는 이유인 거예요. 결국 그동안 블로그 내에 어떤 글을 써왔고 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이쪽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.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바로 제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지금 네이버 검색 흐름부터 보면요, 점점 한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통합 검색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우선 네이버 블로그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2015년도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요. 스마트 블록처럼 영역이 따로 나눠진 게 아니라 블로그, 지식인, 이 외부 페이지를 한 공간에 모아서 보여주는 베스트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가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. 예전처럼 스마트 블록이나 특정 영역 안에서만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 검색 전체 안에서 가장 많이 보고 또 가장 신뢰받는 글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방식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. 두 번째,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이유,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.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. 왜냐하면 예전은요, 솔직히 최적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. 주제가 좀 다양한 짬뽕 블로그도 보이지 않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존재를 했었고, 포스팅이 매번 똑같은 블로그도 걸러지지 않고 지수만 높으면 경쟁에서 이기는 어떤 그런 구조였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이 네이버가 앞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이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보다 한 가지 카테고리 주제 안에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블로그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겁니다. 어떤 게요? 노출이요. 네이버 블로그 지수? 이제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. 지금은 블로그 지수보다 한 가지 주제의 연속성이나 그 주제에서 쌓이는 신뢰, 그리고 사람이 끝까지 읽는 글, 바로 이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. 자, 여기서 많은 분들이요, 이 한 가지 주제로만 포스팅을 하면 소재가 금방 고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자,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요, 하나의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카테고리 안에는요,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나옵니다. 실제로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놨는지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.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크게 가구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잡아놔도 소재나 원단 비교, 관리법, 납품 후기, 실패 사례 이렇게 끝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. 세 번째, 앞으로의 작업 방식. 자,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, 자,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우선 과거에는요, 이 포스팅 글 한 편으로 노출 여부가 결정이 됐었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블로그 내 전체 문서로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. 단순히 단발성 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, 블로그 방향을 우선 정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과정들과 경험을 3G 방식으로 포스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
이렇게 시리즈 구성을 해두면요. 일단 유입되는 사람들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해지고요.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재방문율이나 체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굳이 관심 없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거든요. 여기서 하나 더.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체류 시간인데요. 유튜브에서도 평균 시청 시간을 보고 알고리즘이 반응하잖아요. 이제 이 네이버는 방문자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갔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요즘 통검을 보면 당일이나 하루 이틀 된 글은 거의 없고요. 대부분 2주 정도 지난 글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. 저희가 글을 올리면요. 해당 글의 체류 시간이나 반응을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해당 포스팅을 통합 검색 첫 페이지에 띄워준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을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. 사람들이 읽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읽고 싶지 않은 글들이 있잖아요.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렵게 설명하는 문장들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. 이제는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는 내 이야기가 들어간 글들이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번 검색 변화로 인해서 좀 다들 혼란스러우실 텐데요. 저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요. 사실 그냥 기계로 뚝딱 찍어낸 것 같은 포스팅들이 블로그 지수 하나 믿고 상위에 쫙 깔려 있었어요. 저희처럼 글 하나 쓰는데 뭐 2-3시간씩 고민하고 공들여 쓰는 사람들,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었거든요. 자,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 지수보다 기록을 본다. 두 번째, 한 가지 카테고리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. 세 번째, 시리즈 구성이 체류 시간과 노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. 자, 너무 간단하죠? 이 방법만 좀 이해하시면 블로그 지수와는 상관없이 충분히 더 많은 조회수와 노출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통합 검색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바뀌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사실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변화되는 흐름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